2025년 12월의 어느 날, 프랑스 파리입니다. 샹젤리제 거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명품의 성지. 그곳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샤넬 매장 앞은 한산합니다. 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길 건너 한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금발의 프랑스 여성들,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중동 관광객들, 심지어 백발의 할머니까지. 그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곳, 한국 화장품 매장입니다.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프랑스입니다. 샤넬이 태어난 나라, 디올이 태어난 나라, 랑콤, 로레알, 입생로랑. 100년 넘게 전 세계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이 뭔지 가르쳐온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화장품 놔두고 한국 화장품 사려고 줄을 선다고요?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솔직히 좀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수출 뉴스가 아니거든요. 이건 역사입니다. 100년 동안 굳건했던 세계 뷰티 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것도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름 한번 못 들어본 작은 중소기업들이 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액 114억 달러, 하나로 약 15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 전체 매출이 연간 2조 원 정도입니다. 화장품 수출이 그 7배가 넘습니다. K-팝 전체 시장 규모가 약 10조 원입니다. 화장품이 더 큽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 10대 수출 품목. 여기에 화장품이 들어갔습니다.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3위 석유 제품, 4위 선박. 쭉 내려가다 보면 화장품이 있습니다. 전기차보다 위입니다. 2차 전지보다 위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요. 수십조 원 투자해서 만드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자동차요. 수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 산업의 꽃입니다. 선박이요. 길이가 수백 미터짜리 초대형 구조물입니다. 그런 것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뭐냐면요. 조그만 병에 담긴 크림입니다. 손바닥만 한 쿠션 팩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10대 수출 품목이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화장품이 자동차급으로 수출된다는 거 아무도 못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입니다. 이 114억 달러를 누가 벌었느냐?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대기업들이 했겠지. 아닙니다. 91%가 중소기업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숫자 아닙니다.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식 발표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화장품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91.1%, 대기업은 9%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삼성 없이 반도체 수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현대 없이 자동차 수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화장품은 그게 됩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고요. 경기도 어느 공단, 직원 15명짜리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성분 배합하고요. 사모님이 격리 봅니다. 공장 직원들이 손으로 포장해요. 그 회사 제품이 지금 미국 아마존에서 팔립니다. 일본 돈키호테에 진열돼 있습니다. 두바이 면세점에도 들어갔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 폐교를 개조해서 만든 화장품 공장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재배한 약초로 화장품 만듭니다. 그 제품이 지금 유럽에서 친환경 K뷰티의 상징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고요? 프랑스가 호락호락한 나라입니까? 100년 넘게 뷰티 종주국 노릇해온 나라입니다. 일본은요, 시세이도가 1872년에 창업했습니다. 150년 역사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입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화장품 사실 때 뭘 보셨습니까? 브랜드요. 샤넬이니까 산다. 디올이니까 산다. 비싸니까 좋은 거다. 백화점 1층에 있으니까 명품이다. 그게 예전 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MZ세대는요. 그리고 전 세계 젊은 소비자들은요. 다르게 묻습니다. 이거 바르면 진짜 효과 있어요? 성분이 뭐예요? 리뷰 어때요? 유튜버가 뭐라고 했어요? 브랜드 이름 말고 진짜 효과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요. 100년 역사의 프랑스 브랜드들은 좀 당황합니다. 그동안 브랜드 이미지로 먹고 살았거든요. 샤넬이라는 이름값,
디올이라는 프리미엄. 근데 갑자기 성분 분석하고 효능 증명하라고 하니까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국 중소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브랜드 파워가 없으니까 제품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풀 추출물이 어떻게 피부에 작용하는지, 히알루론산 분자 크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흡수가 잘 되는지 이런 거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변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똑똑해진 겁니다. 브랜드 이름보다 성분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한국 중소기업들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틱톡 한번 켜보세요. 해시태그 K뷰티 검색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미국 10대 소녀가 한국 스킨케어 루틴 따라하는 영상. 프랑스 아줌마가 한국 마스크팩 붙이고 감동하는 영상. 브라질 할머니가 한국 쿠션 팩트 처음 써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영상. 이런 게 수억 뷰씩 찍힙니다. 그 영상들 댓글을 보면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샤넬 50년 썼는데 한국 거 2주 쓰니까 피부가 달라졌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었다. 한국 사람들은 마법사냐? 이런 댓글들이 진심으로 달립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효과를 본 사람들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화장품이 왜 비쌌을까요? 진짜 그만큼 좋아서? 글쎄요. 브랜드 마케팅 비용입니다. 샤넬이 광고에 얼마를 쓰는지 아세요? 연간 수조 원입니다. 톱스타 모델 쓰고 전 세계 잡지에 광고 싣고 럭셔리한 이미지 만드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화장품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중소기업은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대신 품질에 투자했습니다. 마케팅 대신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은 프랑스 명품의 3분의 1인데 효과는 더 좋은 제품이 나온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품의 정의가 바뀌었다. 브랜드 네임에서 피부 체감력으로, 간판에서 실력으로, 이미지에서 결과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룰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이제 전 세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이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2024년 미국의 화장품 수입국 1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1위는 당연히 프랑스였습니다. 100년 넘게 1위였어요. 그 프랑스를 한국이 제쳤습니다. 한국 점유율 22.2%, 프랑스 점유율 16.3%, 거의 6%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건 오차 범위가 아닙니다. 확실한 역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미국 여성들이 샤넬 대신 한국 화장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 5번가 백화점에서 한국 브랜드가 프랑스 브랜드보다 잘 팔린다는 겁니다. 뷰티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 상황도 보시죠. 일본이요. 자존심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화장품에 관해서는요. 시세이도 150년, SK2 90년, 아시아 뷰티의 원조를 자처해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10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싸구려 취급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일본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 마츠모토 키요시 가보세요. 한국 화장품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일본 10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은 이미 대세입니다. 일본 화장품 업계가 비상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 시장을 이렇게 빼앗기느냐?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동 가보겠습니다. UAE, 두바이 있는 나라요.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66%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바이 몰 가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입니다. 거기 한국 화장품 매장에 아랍 여성들이 줄 서 있습니다. 히잡 쓴 여성들이 한국 쿠션 팩트 색깔 고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24% 증가, 사우디아라비아 28% 증가, 나이지리아, 대만, 폴란드, 태국, 전 세계 175개국에 한국 화장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1억 달러 이상 수출국이 4개였습니다. 지금은 19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K뷰티가 특정 지역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K뷰티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글로벌 현상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더 감동적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전쟁 끝난 지 10년밖에 안 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여성들 화장품이 뭐였는지 아세요? 동동구리무.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일본 제품 카피한 거였습니다. 국산 화장품이라고 해봤자 수준이 그랬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하면서 화장품 산업도 좀 커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외국 브랜드의 하청 공장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 회사, 일본 회사에서 주문받아서 만들어주는 거요. OEM이라고 하죠. 우리 기술, 우리 브랜드 없이 남의 상표 달고 파는 거였습니다. 1990년대까지도 한국 여성들은 외국 화장품을 동경했습니다. 샤넬 립스틱 하나가 월급의 반이었는데도 사려고 줄 섰습니다. 일본 가면 화장품 보따리 싸왔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싸구려, 외국 화장품은 명품.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 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비크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블레미쉬 밤의 약자입니다. 원래 독일에서 피부과 치료용으로 개발된 건데요. 한국 회사들이 이걸 재해석했습니다. 피부 결점 커버하면서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화장이 되는 제품.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만 유행했어요. 근데 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한국 여자들은 피부가 왜 저렇게 좋아? 뭘 바르는 거야? 외국인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이 쿠션 팩트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2008년에 개발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쿠션에 적셔서 퍼프로 찍어 바르는 거요. 지금은 전 세계 모든 화장품 회사가 쿠션 팩트를 만듭니다. 샤넬도 만들고 디올도 만들고 랑콤도 만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다 한국이 원조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포맷을 프랑스 명품들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팩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천 붙이고 다니는 거요. 이것도 한국이 대중화시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여성들이 마스크팩 합니다. 그 시장을 한국이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트렌드를 만들고 세계가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의 룰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한국 중소기업들이 뭘 그렇게 잘했느냐?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피드입니다. 프랑스 대형 브랜드가 신제품 하나 출시하는데 2년 걸립니다. 기획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마케팅 전략 짜고 오래 걸려요. 한국 중소기업은요. 3개월이면 신제품 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성분이 유행하면요. 3개월 뒤에 그 성분 들어간 제품이 나옵니다. 이 스피드를 프랑스가 못 따라옵니다. 두 번째, 가성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케팅 비용이 적으니까 제품 가격이 낮습니다. 근데 품질은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니까 품질은 더 좋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이걸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알아본 겁니다. 세 번째, 성분 혁신입니다. 한국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 보면요. 독특한 게 많습니다. 달팽이 점액. 처음 들으면 좀 그렇죠? 근데 이게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회사가 제품화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박 났습니다. 벌독, 봉독이라고도 하죠. 주름 개선에 효과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이 먼저 화장품에 넣었습니다. 발효, 콩, 막걸리 성분, 녹차, 인삼. 한국 전통 소재들을 현대 화장품 기술과 결합시키는 거요. 이게 한국만의 강점입니다. 네 번째, K-팝과 K-드라마입니다. 솔직히 이거 무시 못합니다. BTS 멤버들 피부 보셨어요? 블랙핑크 멤버들 화장 보셨어요? 전 세계 팬들이 묻습니다. 얘네 피부 왜 이래? 뭘 바르는 거야? 그 궁금증이 K-뷰티 검색으로 이어집니다. K-드라마 여주인공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연예인들의 피부가 살아있는 광고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피부의 진심입니다. 이건 문화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가르쳐줍니다. 세안 꼼꼼히 해라. 선크림 발라라. 스킨, 로션, 에센스. 이런 스킨케어 루틴이 한국에서는 기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클렌저 하나로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을 합니다. 이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화장품을 만드니까 디테일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이에요.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불만 터뜨립니다. 인터넷에 후기 폭탄 쏟아집니다. 이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면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은 제품은요, 세계 어디 가도 통합니다. 한국 소비자를 통과하면 글로벌 품질 인증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소기업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산, 공단 한 구석에 직원 20명짜리 화장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화학공학 전공이에요.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창업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대기업 브랜드에 밀려서 국내에서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결심합니다. 해외로 가자. 근데 해외라고 쉽습니까? 아무도 안 사줍니다. 한국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제품 들고
미국 뷰티 박람회에 갔습니다. 부스 하나 겨우 얻어서 서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샘플 하나 못 줬습니다. 근데 포기 안 했습니다. 다음 해에 또 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갔습니다. 그렇게 5년을 갔습니다. 매년 몇 천만 원씩 쓰면서요.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돈 낭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믿었습니다.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년차 되던 해 미국 유명 뷰티 유튜버가 그 회사 제품을 우연히 써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뭐야? 미쳤는데? 가격은 싼데 왜 이렇게 좋아? 그 영상 조회수가 500만을 찍었습니다. 그날부터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회사 미국 아마존 스킨케어 부문 베스트셀러입니다. 직원 20명이 200명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천 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10년 동안 연구만 했습니다. 특허 하나 따려고요. 그 특허 기술이 지금 글로벌 히트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폐업 직전까지 갔다가 해외 바이어 한 명 만나서 부활했습니다. 다 실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기업 다니면 편했을 겁니다. 안정적인 월급 받고 복지 누리고. 근데 그 길을 안 갔습니다.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인생 걸고 화장품 만들었습니다. 그 용기, 그 뚝심이 지금 114억 달러를 만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반도체 1위 만들었습니다. 철강 1톤 못 만들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 조선소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으로 또 한 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4개 업종 중에 1위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화장품입니다. 지수가 121입니다. 100이 기준선인데 121이면 엄청 좋다는 얘기예요. 반도체가 120으로 2위입니다. 화장품이 반도체를 이긴 겁니다. 전분기보다 5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어떤 업종도 이렇게 안 올랐어요. 정부도 발표했습니다. K뷰티를 반도체와 함께 대한민국 수출 2강 산업으로 키우겠다고요. 2030년까지 수출액 150억 달러 목표입니다. 지금 114억이니까 30%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수출 중소기업 1만 개 육성. 지금 8천 개 정도 되는데 1만 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솔직히 저는 이 목표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K뷰티 성장세가 너무 빠르거든요. 10년 전에 화장품 수출이 3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지금 114억입니다. 4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 속도라면 150억은 금방입니다. 200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뚫린 시장이 많습니다. 인도요. 14억 인구. 지금 막 화장품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요. 젊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장들이 열리면 K뷰티의 성장은 더 빨라질 겁니다. 경쟁자들은 어떻습니까? 프랑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반격하려고 하겠죠.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들의 강점이었던 브랜드 프리미엄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게임에서는 한국이 유리합니다. 일본은요. 일본 화장품도 품질은 좋습니다. 근데 일본은 K-팝이 없습니다. K-드라마가 없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연결된 마케팅에서 한국을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스피드를 못 따라옵니다. 중국은요. 중국 화장품 시장이 크긴 큽니다. 근데 중국 자국 브랜드들은 아직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이미지도 좋지 않고요. 당분간 중국이 K뷰티를 위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K뷰티는 황금기입니다.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의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면요. 한국은 진짜로 글로벌 뷰티 1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 114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10대 수출 품목 진입했습니다. 전기차보다 2차 전지보다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91%를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일본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동, 동남아, 유럽, 남미 175개국에서 K뷰티를 찾고 있습니다. 명품의 정의가 바뀌고 있고요. 그 새로운 정의에서 한국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통의 프랑스 명품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50년 역사의 일본 브랜드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이름 없는 한국 중소기업들입니다. 경기도 공단의 작은 공장,
충청도 시골의 폐교 개조 공장, 그런 곳에서 만든 제품들이 파리 백화점에 진열되고 뉴욕 여성들의 화장대에 올라가고 두바이 부자들의 SNS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해냈습니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됐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세계 최빈국이었을 때요. 아무도 한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됐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한국 화장품이 샤넬을 이길 거라고, 한국 중소기업이 프랑스 명품을 무릎 꿇릴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재벌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 품질이 있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계가 알아봅니다. 세계가 줄을 섭니다. 세계가 사러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국 어딘가 작은 공장에서 누군가가 밤새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성분 찾고 있을 겁니다. 더 좋은 제품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오늘부터 한국 화장품 쓰실 때 좀 다른 마음으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그만 병 안에요. 누군가의 땀이 들어있습니다. 누군가의 열정이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국 화장품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제품,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시다. 이슈엔에서는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뷰티뿐만 아니라 K푸드, K컬처,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저력, 가슴 뛰는 소식들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슈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